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네요. 오늘의 기업은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동부가 DB로 이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동부와 관련된 기업인 것 같고요. 하이텍이라 보니까 좀 이렇게 반도체 기업 같은데 맞나요? 네, 뭐 일단 절반 다 완전히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 네. DB 하이텍이 원래 동부 하이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동부그룹이 DB그룹으로 바꾸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 전 계열사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광고까지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좀 경쟁사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고요. 바로 그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향이 다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게 무엇인가요? 일단 끊어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 반도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말해서 인간과 컴퓨터의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빛과 소리, 압력 등으로 이 압력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거나 컴퓨터의 그 연산 결과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네. 또 파운드리는 뭐냐?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 즉 팹리스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좀 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들어갑니다. 근데 네. 그 이외의 반도체도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터치 스크린 같은, 네. 그다음에 전력 관리의 어떤 칩들. 또 아니면은 뭐 사운드 칩들 이런 게 바로 이제는 말 그대로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는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DB 하이텍이라고 보면 우리가 보면은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기술이 광범위할 것 같거든요. 이 DB 하이텍은 언제 설립된 기업인 건가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DB 하이텍의 역사는 네. 1983년으로 네.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동부그룹 내 차원에서 미국 몬산토와 합작을 해서 국내 최초로 반도체 소재의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그때 1997년에 정식으로 동부 하이텍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이후에 외환위기로 사업이 잠시 주춤했죠. 그러다가 2001년이죠.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으로 방향을 본격적으로 틀면서 재기를 노렸는데 또 2002년에는 아남반도체를 인수해 사업 확장으로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런데 IT의 거품이 또 그 시기에 꺼지면서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준기 회장이 3천억 원 상당의 사재를 털어서 출연해서 노력 끝에 가까스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13년도 이제 산업은행 주도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좀 두 가지로 날렸죠. 이제 유동성 위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탈피하기 위해서는 DB 하이텍을 이제는 넘겨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쪽과 아니면 네. 이제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배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남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인수자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년도에 이제는 이게 흑자 전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말 그대로 매출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DB 동부그룹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인간 승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게 바로 기업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김준길 동부그룹 전 회장의 애착도 무척 컸다면서요. 네, 컸습니다. 아주 무척 컸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메모리의 헌신에 조국 선진화에 기여하겠다. 이게 바로 2006년에 김준기 전 회장이 이 말을 직접 쓴 휘호가 적힌 현판을 네. 경기 부천, 충북 음성 공장에 떡하니 걸 만큼 애정을 보였던 계열사입니다. 네. 동부항택이 적자로 고전할 때도 김준기 전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도체는 힘들어도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며 메모리뿐 아니라 비메모리 등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죠. 네, 미래를 보는 약간 그런 식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착을 보였던 이 DB 하이텍 좀 지금의 실적은 어떤가요? 17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매출이 한 6,797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432억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에 처음 이제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사건이죠.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기업 DB 하이텍에 대해 요약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면은요, 뭐 시장 규모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마저도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파운드리 쪽이 어느 정도 시장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좀 보면은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체 반도체에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이게 한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들은 바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커질수록 이런 동부 하이텍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에 특히 파운드리 업체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을 봤더니 역시나 이제 매출이 좀 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797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18년도 3분기까지 보고 보니까 이게 한 4,962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수출과 내수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17년도에는 6,797억 원 했을 때에 69%가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18년도 3분기까지 봤더니 수출이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점점 더 많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DB 하이텍이 전략적으로 수출 쪽으로 많이 쏟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DB 하이텍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기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런 스페셜리티 파운드리 분야인데 이게 뭐냐면요. 가속도 센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센서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맞물려서 필요한 센서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래의 먹거리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DB 하이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DB 하이텍 본격적으로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메모리 성장세 삐걱, 미들 언덕은 파운드리. 네, 지금 한창 이 반도체 업계가 초황기를 맞이했는데 최근에 좀 불황이다 뭐 이런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연관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의 말이 아주 맞습니다. 요즘 너무 예측이 다 맞네요. 최근에 이윤정 DB 하이텍 부사장이 세미콘코리아 2019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올해가 전년보다 약세라도 반도체 매출만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을 전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 이어진 메모리 시장의 호황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네. 또 작년 매분기 신기록을 정말 경신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메모리 업계 이 현황에 대해서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 갈수록 높아지는 패턴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파운드리는 좀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종합 반도체 이제는 업계에서 팹 투자가 굉장히 좀 줄고 있는 표정이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원료 생산 전문으로 하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예. 무려 한 10% 수준의 이제 성장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분업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 쪽에서는 확실히 분업화의 어떤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밀해지고 있는 거죠. 각자의 전공에 맞게끔. 이런 부분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조사 업체 IHS 마킷의 조사에 의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전체 반도체 시장은 4%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이 한 7.4%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견을 내놨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 업 쪽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7.4
그 파운드리 기업은 어떤 좀 기업들이 있나요? 네, 국내에서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요. 예. SK하이닉스 시스템 IC,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DB하이텍 등이 바로 주요 업체입니다. 예. 이 중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종합 반도체 회사로 분류가 되는 반면에 DB하이텍만은 오직 파운드리에 주력한다, 시장에 주력한다라고 해서 순수 파운드리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시장 업계 1위는 대만이에요.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인데 네. 이 업체가 무려 작년 하반기 점유율이 56%에 달했습니다. 그럼 동부 DB하이텍은 어떠냐면 1.1%의 점유율이지만 이것만으로 이미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대만의 TSMC 무려 56%라고 하니까 이 네. 1위 기업의 점유율이 정말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올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로 그 무서운 게 바로 그 TSMC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기업인데 정말로 뭐 여기에는 절대 강자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나머지의 반도체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DB하이텍이 굉장히 선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굉장히 기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것이냐 이러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왜 그러냐면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그다음 미디어텍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 그럼 파운드리가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 안 하니까 위탁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튼 DB하이텍처럼 파운드리 회사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돌아가는 어떤 4차 산업가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파운드리의 DB하이텍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뭐 반도체 굵기다 해서 굉장한 뭐 정부 주관으로 해갖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경쟁 회사들이 많아요. TSMC야 그렇다고 쳐도 이제는 FG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UMC, SMIC가 있는데 UMC, 뭐 SMIC, TSMC, 이 TSMC 같은 경우는 다 중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파운드리 업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갖고 중국 업체를 어떻게 견제하냐에 따라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냐에 따라서 뭐 동부하이텍이 아니라 DB하이텍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는 또 한 가지 볼 필요 없게 또 이스라엘 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타워재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시적인 환경만 본다면 기회의 가능성은 많이 오는데 워낙 경쟁 업체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DB하이텍도 굉장히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선점해야 되는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런 숙제를 좀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 DB하이텍이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올해 어떤 발전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최대 드론 업체도 우리 반도체 없으면 못 날아. 오. 제가 약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DB하이텍이 개발한 그런 반도체가 일단 드론에 장착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DB하이텍이 최첨단 드론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이 반도체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의 A사, 이 A사의 최신 모델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정말 14년간 꾸준하게 축적된 관련 기술이 결국 결실을 본 동시에 이 전력을 공급의 동작을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DB하이텍이 이번에 개발한 전력 반도체만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일단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낮은 전력으로 작동해서 정말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도 그러니까 드론이 더 오래 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섬세한 제어를 통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최대한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드론용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DB하이텍의 기술 수준에 따라올 수 있는 비슷한 업체는 뭐 전부 해봐야 4-5개 정도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정말 굉장히 특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력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권 평론가님 계속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 어떻게 들어갔을까 봤더니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암 반도체 이제 인수하면서 사실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뜨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서 기술 개발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이런 전력 반도체가 자동차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좀 부품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그 특혜가 아니면은 굉장히 혜택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DB 하이텍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 DB 하이텍이 R&D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이 뭐에서 나냐면 2008년도에 세계 최초 0.18 마이크로미터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TSMC 그 회사가 정말 업계 이름으로서 대단하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엄두를 못 냈던 기술력이거든요. 이걸 이제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해갖고 그러면 그만큼 얇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은 워낙 작아지고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DB 하이텍이 이런 거 개발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전력칩도 생산하게 됐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볼 수가 있겠고 또한 13년도에는 청소기 냉장고 이게 좀 특징입니다. 전력 반도체. 이제 트렌드가 있거든요. 14년도에는 자동차 외 산업기기 쪽에 이런 전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보면 서버예요, 서버. 네,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16년도부터 트렌드화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요구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도수가 지나면서 변하는 것도 많고요. 요구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거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면서 시장의 수요에 맞춰졌다. 이게 DB 하이텍의 장점이자 특장점이 아닐까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DB 하이텍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앞서 DB 하이텍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하이텍이 2002년에 안암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사업의 외형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인수에 인수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기업들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도체 업계 M&A의 역사, SK 실트론의 뿌리는 동부그룹이 세운 코실,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가 합병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에서 분리된 매그나칩. 뭔가 명절 느낌이네요. 네, 가족끼리 되게 복잡한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좋습니다. 좀 얽혔네요. 네, 일단 먼저 2017년에 LG그룹이 매각한 SK 실크론, 이 SK 실크론을 SK 그룹이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SK 실트론의 모태가 바로 아까 저희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1983년에 동부그룹이 미국 몬산토와 합작해서 설립했던 주식회사 코실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김준규 회장이 비록 1990년 경영권을 당시에 럭키 소재에 넘겼지만 한동안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연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오른 SK 하이닉스는 전신이 현대 반도체라는 건 또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 반도체가 1999년 정말 재벌 간의 대규모 사업 빅딜이 이루어지면서 LG 반도체와 합병을 했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술을 매일같이 마셨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기도 하고요. 이후에 어쨌든 현대 반도체와 LG 반도체 합병을 통해 탄생한 하이닉스 반도체는 2001년도에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됐고 2004년에는 비메모리 사업 부문을 또다시 떼냈습니다. 이때 분리된 비메모리 사업 부분이 현재 매그나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11년 3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가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요. 쪼개지고 합쳐지고 엄청난 뭔가 풍파를 겪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하지만 승자가 여기 있죠. SK 하이닉스가 2011년에 SK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정말 초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이렇게 반도체 기업에서 끊임없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DB 하이텍은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든지 유동성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걸 감당을 못하면 회사가 매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뭐 매각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경우라 보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 거론해 주셨지만은 뭐 말 그대로 IMF가 있었던 이후에 반도체 우리나라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실 매각되고 또 인수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탄생됐거든요.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던 그 하이닉스를 SK가 뭐 성견지명으로 인수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것처럼 사실 뭐 요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DB 하이텍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DB 하이텍의 특명, 4차 산업향 반도체 늘리자. 네, 반도체 하면은 4차 산업 얘기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정말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이 DB 하이텍이 4차 산업혁명을 발판으로 실적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DB 하이텍의 전체 매출에서 뭐 10%의 미만이었던 4차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비중을 2023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웨어러블향 등 이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비중을 늘려서 수익성을 내가 확보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 하이텍이 어떤 전략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지 검평론가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DB 하이텍은 전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칩은 개발 아니면 R&D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지금 이제 감소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TV라든지 냉장고에 기본 예전에 어떤 백색 가전에 들어갔던 어떤 시스템 반도체는 줄이겠다.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에 관련된 칩을 많이 늘리겠다.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럼 거기에 관련된 칩이 보통 세 가지입니다. 지금 DB 하이텍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력 관리 칩. 이게 PMIC라고 얘기하고요. 디스플레이 구동 칩, 그다음에 CMOS 이미지 센서. 이것도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이거 밀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이게는 대표적인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력 구동 칩. 이게 여기서 핵심인 게 또 뭐냐면 SSD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SSD 많이 아시잖아요. SSD에 들어가는데 SSD 산업이 늘면 늘수록 사실 이런 전력 구동 칩 들어가기 때문에 동부 하이텍이 굉장히 혜택을 받거든요. 수혜주를 받는데 중요한 게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에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D램이 왜 호황기였냐? 그 중에 하나의 축이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 구축이었거든요. 아마존 세웠죠, 구글 세웠죠. 뭐 내노라는 IT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다 세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SSD니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또 전력칩도 이런 동부 하이텍이 만든 전력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수혜주로서의 굉장히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 자동차엔 또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또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거는 AR, VR 이런 쪽에서도 전력칩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인공지능에 구현을 할 때 이런 장치에 들어갈 때도 이런 전력 구동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DB 하이텍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외부 기기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겠다는 점에서 저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차 산업혁명이 거시경제적으로 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DB 하이텍이 들어갈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칩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검평론가님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컨버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하면 융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나의 융합화해서 하나의 어떤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는요. 디버전스에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칩들이 이제는 외부 칩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칩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칩들이 굉장히 4차 산업 때는 각광을 받거든요. 센서들 특히. 뭐 오죽했으면은 4차 산업에 있는 이런 스마트카에는 뭐 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자동차보다 몇십 배 많은 칩들이 센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4차 산업은요 거기서 센서거든요. 그 센서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역시 DB 하이텍이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심에는 디버전스란 거죠. 이제는 융합이 아니라 오히려 쪼개는 분업화하는 게 이제는 반도체 쪽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컨버전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컨버전스 얘기를 계속 듣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쪽 아니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디버전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DB 하이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DB 하이텍 생산기술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남성이고요. 나이는 26세, 취미특기는 축구, 체스, 탁구,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유예. 언어는 토익 725점이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1급 가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활동은 동아리, 면접 및 자소서 준비를 했고요. 근무 경험으로는 지역 아동센터 육아 및 교육, 파워큐브쌤이 인턴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 아직 졸업은 아니고 졸업을 유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이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게 오. 있습니다. 보면은 졸업을 이게 미루는 경우에는 타의가 있고 자의가 있는데 졸업 유예 같은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 미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기업에서는 졸업 예정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졸업한 지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어떤 게 보이냐면 대내외 활동 경우에 동아리가 면접 및 자소서 준비 정말 이런 현실적인 동아리 활동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취업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서 의지가 정말 열렬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입 경우에는 실무도 과연 잘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파워큐브 세미가 뭐냐?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턴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실무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석구석 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